강원도의 오늘과 내일을 말합니다. 딱딱한 이슈를 뻔하지 않고 뻔하게 해부하는 시간, 슈퍼 리얼리즘 시사 토크쇼 이슈 인사이드. 오늘도 강원도의 이슈를 까칠하고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고품격 돌직구 시사계의 하이퀄리티 종직회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이슈 인사이드에 대한 발음이 잘 안 나오네. 이슈 인사이드에 대한 애정이 좀 식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안 나오셨어요? 정 반대고요. 반대라뇨? 야, 전화가 안 와가지고 왜 나오라는 전화를 하나 잘린 줄 알고 말이죠. 제가. 저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고 다 취재해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표 거물 정치인을 보시는데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빠서 안 돼! 라고 자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거 아니고요. 혹시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오히려 네. 홍 대표님 같은 분이 오시면 제가 와서 좀 까칠하게 이렇게 네. 저도 그걸 탈탈 털어드리고 해야 되는데 어. 학자들한테는 학회는 꼭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학자신가요? 왜 이러세요? 갑자기 또.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그냥 농담을 한 거고요. 하여튼 9월이 시작되면서 제가 달력을 딱 9월 달력을 살펴봤더니 9월에 아주 의미 있는 날이 있더라고요. 노는 빨간 날은 아닌데 여튼간에 안 빨간데 의미 있는 날.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날이냐면요. 세계보건기구하고 국제 알츠하이머 병 협회가 지정한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그래서 이 치매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글쎄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치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주변에서 치매에 관련된 슬픈 얘기 한두 번 안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좀 어떤 의미에서는 암보다도 무섭단 말이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도 전부 다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주변 거의 온 집안 같이 함께 사는 가족들이 다 고통을 겪는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조금 다행인 것이 이번 정부 들어서 치매를 이 개인의 병으로 놔두지 않겠다. 이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치매 의료비의 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 적용을 하고 전국에 지금 47곳밖에 없는 치매 지원센터를 250군데로 크게 확대하겠다. 이런 아주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고 글쎄 있습니다. 말이죠. 네네. 뭐 지금 이게 치매는 진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맞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에 맡기기가 너무 어려운 병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65세 노인 수가 712만 명이라고 그래요. 이야, 이 중에서 72만 명 정도가 치매로 진단을 거의 받아요. 1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85세 이상이 되면요. 거의 40%, 10명 중 4명 정도가 치매 환자라고. 이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치매. 결국 10명 중 4명은 다 우리도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한 5, 6년 치매를 앓으셨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저는 이 치매 진전 상황과 그 자식들과 주변이 얼마나 힘드는 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네 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네네. 치매는 없었어요. 치매는 없었는데 사실 치매가 너무 무섭다는 생각 때문에 가끔의 이제 노인분들 이렇게 건강 나빠지시거나 하면은 조금 이상한 행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사실은 가슴이 털컹하고 그렇죠. 어느 정도라도 이제 기억력이 자꾸 쇠퇴가 되는 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치매까지 가면은 정말 얼마나 힘든 병인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이 치매 전문가 양성학과를 신설한 가톨릭 관동대학교, 우리 지역에 있는 강릉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네. 천명훈 총장님을 모시고 이 관련 얘기를 좀 깊이 있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치매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면은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시는지 이슈워드 한번 딱 정리하고 모시겠습니다. 한참 있다 하는데 이슈워드는 여전히 하는군요. 예, 우리 PD의 쓸데없는 고집입니다. 쓸데없는 고집 빨리 버려야 되는데 말이죠. 할 수 없이. 알쓸 신고. 알고 보면 쓸데없는. 뭐 정도 하겠습니다. 치매는 아니시죠? 네, 치매 아닙니다. 네. 이슈워드. 그래서 이슈워드 저는 사실은 치매라는 말을 들으면 정치학을 해서 그런지 저는 전쟁을 또 이슈워드로 한 단어로 한다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잔인한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파괴시키는 정말 어려운 병이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하듯이 싸워야 하는. 그래서 저는 제2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배님 어떠세요? 예, 저도 이제 하여튼 그 정말 전쟁 같은 저는 뭐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정부가 굉장히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치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겠다라고 한 것이 그럴 정도 생각이 됩니다. 되게 잘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체로요? 갑자기 정치 얘기 나오는군요. 네. 하여튼 뭐 잘하는 것도 이제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치 시간이 아니니까. 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도. 나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나도. 나도? 이게 당신도를 나도로 바꾼 수준인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셔서 시작부터 의무인. 코엠씨끼리 디스를 하시네요. 그냥 빨리 알겠습니다. 가라 그러네. 그래서 싸우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 정도 이슈워드로 정리를 하고요. 가톨릭 관동대학교 천명훈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저도 여기 나누시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톨릭 관동대학교 천명훈입니다. 네, 네. 저기 저희도 소개해야 되나? 교수들이 이렇게 총장님을 뵈면은 조금 약간 이렇게 평소하고 좀 다르시네요. 저희는 뭐 대통령보다 총장이 더 높죠.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총장이 교수님들 무서워합니다. 아니 요즘에 총장님이 그 교수님들의 인사권을 다 쥐고 계신가요? 아이고 요즘 총장은요. 네네. 3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좀 힘듭니다. 아, 그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총장. 저하고 바꾸실래요?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이 강원대학교에서 최고의 인기 교수님이라고 자칭 강의도 재밌게 하고 학점도 잘 주신다고 이런 분을 관동대에서 스카우트 해가면 어떨까요? 아이고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한번 전혀 그런 대답을 대학이 안 됐으면 스카우트 좋겠습니다. 전혀 대답을 전혀 안 하신다니까 이게 참 이게 이렇게 네,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저기 천 총장님이 2대 총장이시라면서요, 가톨릭 관동대학에. 네. 근데 이제 벌써 2년쯤 지났어요. 그죠? 2년이 넘었다면서요. 네. 가톨릭 관동대학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시는 뭐냐면, 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2014년 예. 9월 1일부로 예. 구 관동대학을 예. 인천교구가 인수해서 가톨릭 관동대학교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가톨릭자가 앞에 붙은 거군요. 예. 정식 이름이. 원래 저 총장님은 저기도 치더라고요. 의사시더라고요. 한국뇌신경과학회 회장까지 지내시고. 네, 회장도 하고 대학에서 오랫동안 학생 교육에 힘을 썼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럼 병원을 따로 하시거나 그런 건 개업을 안 하셨고. 앞으로 환자를 치료할 의사를 교육시키는 예비 의사를 교육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가톨릭 관동대학이 이 오늘 사실 모신 이유가 전국 최초로 치매 전문가 양성학과를 만들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좀 앞으로 그냥 학령 감소 때문에 지역 대학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대학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또 특성화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 대학은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 중심으로 보건의료 계열 대학으로 특성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치매 본격적으로 치매 얘기를 좀 하죠. 그래요?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지금 72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7년 후쯤 되면 100만 명이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빨리 늘고 있죠? 굉장히 빠른 속도가 아닌가요? 우리나라?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빠르죠. 네,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2013년 통계를 보면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2050년이 되면 1억 명이 넘습니다. 그 한국은 아까 도입부에 말씀하셨듯이 271만 명이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늘까? 그 비율을 보면 세계적으로는 이제 3.1배가 증가하는데 한국은 4.7배입니다. 그건 바로 급속하게 노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사니까 이게 더 많이 발견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치매는 노인한테 오니까. 고발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럼 우리 도에는 어느 정도, 몇 명 정도의 치매 환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한 뭐 3만 명 정도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3만 명? 와. 그럼 우리 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치매 좀 관리해주는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이런 센터 같은 거? 이런 것 치매 지원 센터라고 어떤 거예요? 광역 치매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한 군데? 한 군데 있고. 이 넓은 강원도에? 이 넓은 강원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전체 이제 그 46개 치매 지원센터가 있는데 서울 자치구에
하나씩 하나씩. 있고 네, 나머지는 25개고요. 시도 네. 광역시에만 하나 있게 됩니다. 아직 멀긴 했군요.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이제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럼요. 예, 예. 뭐 나라에서 다 직접 관리하겠다. 그럼요. 이 센터도 더 많이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강원도도 아주 취약하군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뭐 전국적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예, 예. 마찬가지고 예, 강원도도. 네. 근데 알츠하이머병 제일 이제 많은 거니까 그건 어떤 종류의 병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결국 이제 인지장애죠. 맨 처음 시작되는 게 이제 기억력 감퇴부터 시작되어서 그다음에 그 고등 정신 활동까지 그냥 이제 망가져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결국 이제 나중에 사망 이런 병인데 알츠하이머병 그 자체는 1907년도에 독일 정신의학자 알츠하이머 박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 관리하고 있던 환자 4년 동안 추적을 했는데 처음에는 기억력 소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인지 장애가 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고등 정신 활동까지 못하고 사망 이런 그 환자를 보고 또 나중에 이제 부검을 하게 되는 거죠. 부검을 했더니 내 이런 병변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알츠하이머병이다. 그때 사실 또 저 레이건 대통령이 때문에 유명해졌죠. 이 알츠하이머가 사실. 예, 맞습니다. 근데 저도 최근에 와서 뭐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요. 아 그래서 연세가 되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 그래갖고 그런 거 하면은 괜히 아 이게 또 뭐 이상한 거 오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같은 게 사실은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럴 거 아닌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야 근데 뭐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뭐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면 일반인들이 좀 이 치매 초기 증상, 치매 초기 증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기억 감퇴부터 먼저 시작이 되거든요. 네네. 기억 감퇴 되는데 치매 초기 증상에서 이 기억 감퇴는 계속 동일한 것을 반복적으로 물어봅니다.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물어봐야 됩니까? 네. 아들한테 밥 먹었어? 이따 또 조금 있다 또 밥 먹었어? 또 밥 먹었어? 이제 계속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날짜하고 위치에 관해서 감각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위치. 예. 아. 쉽게 얘기해서 길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길도 잃어버리고 내가 오늘 이 춘천에 왔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뭐 슈퍼마켓에 갔는데 내가 틀림없이 뭐 사러 왔는데 뭐 사려고 하는 게 이제 그걸 까먹는 거예요. 또 행동 자체가 뭐냐면 이상 행동을 하는 거지. 이상 행동하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뭔 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건망증은 기억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힌트를 주면 하고 이제 아는데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약속이 있었지 참. 뭐 이런 거. 하고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치매 환자한테 얘기하셨잖아요. 딱 하면 너가 언제 사? 그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고. 그 자체를 입어 화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만약에 정말 우리 가족 중에 뭔가 좀 치매 증상이 보이고 이거 치매 환자 아니야라고 생각이 든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정말. 정말 치매 환자가 집 생겼다 하면 우선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치료가 가능한 치매인지 아니면 관리를 해야 될 불치의 치매인지 그 우선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치료 가능한 치매 종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수두증을 앓고 있는 환자도 치매가 오는데 수두증 치료하면 또 그 원인 치료 가능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뇌암이든지 아니면 신경 매독을 통해서 그 치료하면 이제 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진단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쉽게 손쉽게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보건소를 가시면 됩니다. 보건소 가시면 또 처음에는 선별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선별 검사를 하게 되고 여기서 치매가 정말 의심된다고 그러면 협약병원들이 있습니다. 각 보건소하고 협약된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2차 병원, 3차 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 비용은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소 가시는 거는 비용은 안 든다. 예, 병원은 안 들고 네. 가서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2차, 3차 가더라도 그 비용을 보전을 받는다, 지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좀 의심된다고 해서 달콤 뭐 소위 얘기해서 큰 병원, 대학병원에 팍 모시고 갈 필요가 없는 거네요. 일단 보건소에 가서 우선 선별 검사하는 게 제일 1차적인 중요합니다. 판단을 좀 받아보고 그렇게 가면은 이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맞아. 이거 우리 주변에도 조금 의심 가는 분이 계신데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사이드 극장 문을 좀 열겠습니다. 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는 분의 사연을 저희들이 이제 짧게 구성을 해봤는데 함께 보시고 또 총장님의 도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족들을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상하다. 여기가 맞는데? 엄마! 엄마가 너무 불쌍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전화해야 돼. 알았지? 알았어. 네, 정말 참 우리들 좀 머리는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실제 드라마를 보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렇게 이제 아까 뭐 진단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능한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에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보면 그 치매 특별 등급이 지금 있습니다. 5등급으로 돼 있는데 네. 보건소 가시면 이제 안내를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나와서 이제 등급을 산정을 해줍니다. 그 1등급에서 이제 5등급까지 그 이제 등급에 따라서 집에 계시더라도 그 전문 요원들이 집에 와서 뭐 방문 요양, 또 방문 간호, 그다음 아니면 목욕 봉사, 또 아주 뭐 심한 경우에는 요양 시설에 입원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해주던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뭐 치매 그러면 정말 간병하시는 분들이 지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힘들잖아요. 사실 또 치매 환자 한 분을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 막 돌아가면서 한 명씩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정말 아주 힘들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런 가족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없나요?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뭐 환자하고 이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같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제 결국은 가족 그 부양 고통을 앓고 있는 그 가족들이 얼마나 뭐 심적 고통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보건소 가시면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치매 이해하기, 그다음에 나 자신 치유하기, 또 그다음에 소통하는 방법이 뭘까 이런 뭐 교육이 있고요. 우선 치매에 관해서 가족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경우에는 또 이제 치매 환자를 갖고 있더라도 그런 교육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보건소 방문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치매 환자를 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거군요. 또 보건소 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종류가 다르지만 또 원예 교실, 그다음에 운동 교실, 또 음악 교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어떤 부담감에서 느끼는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하는. 아까 그 영상에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그 다음에 치매가 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묘사가 돼 있던데 그 우울증하고 치매하고 상관관계가 좀 있습니까? 우울증이 치매 원인도 될 수 있고요. 또 치매 환자 보면 한 10명 중에 4명은 또 우울증 증상이 있습니다. 아까 같이 온다. 같이 오는데 그러면 우울증이 뭐죠? 뭐냐고요? 우울한 거죠. 갑자기 이렇게 확 치고 들어오지. 아니 기분이 가라앉는다. 기분이 가라앉고 새로운 일에 대해서 흥미 자체가 없고 또 맥이 빠진단 말이죠. 그게 일반적인 이제 그게 2주간 이상 진행되면 이제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되는데 노인들한테 오는 우울증은 이거는 좀 다릅니다. 그런 그 기분에 관한 문제보다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나타나면 이 판단을 잘 못하고 집중을 못하는 거고 또 기억력 감퇴가 오고 또 어떻게 보면 자살 충동도 생기고 또 몸도 아프단 말이지. 벌써 이제 태행성 변화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우울증으로 인한 치매를 이제 가성 치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조기에 우울증을 치료하면 네. 그 치매로부터 이제 해방될 수 있는. 오, 그렇군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그 학자분들이 많이 이제 목소리를 좀 내셨으면 좋겠고, 이번 이제 저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가톨릭 관동대에서 치매 전문가 양성학과를 만들면서 좀 앞서가시는 분위기예요. 그죠? 이런 상황을 빨리 읽고 가시는 것 같은데, 그 이 학과를 신설한 이유, 그다음에 뭐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전망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전망 상당히 밝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 대학은 특성을 하지 않으면 대학이 앞으로 정말 이 지역 살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아마 기회가 줄어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과 신설을 했고요. 예. 그다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평생 교육에 대한 그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인 학습자들 아니면 선취업을 하고 이제 후 진학하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또 교육부에서 뭐 잘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평생교육 체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지원 받게 돼서 또 이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 있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인생 제2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학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 치매 관련한 전문가들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저희가 이제 이걸 하시잖아요.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그 테마에 대해서 한 단어로 정리하는 작업을 뭐 하거든요. 저희는 이미 했습니다. 저도 뭐 이 선배님도 하셨는데 총장님도 한번 그 오늘의 그 치매 이슈에 대해서 치매 이슈, 치매 관리, 이슈워드, 이슈워드. 치매 관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치매 관리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우리 모두의 목, 목. 우리 모두의 몫이다. 예, 몫이다. 이렇게 정리. 그러면 좋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정말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강원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좀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